기업 들려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기업 들려주는 남자 홍보기입니다. 9월 16일이었죠. 국내 최대이자 글로벌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이 코스피에 상장하였습니다. 공모가 6만원에 무려 1836대 1의 경쟁률로 청약 인기몰이를 한 현대중공업은 상장 첫날 11만 1천원으로 시작하여 최대 13만 5천원까지 공모가 대비 2배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는 등 매우 좋은 시작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쭉쭉 오를 줄 알았던 주가는 차츰 안정화되면서 현재 10만원 아래로 주가가 형성되고 있어 대세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약간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연 현대중공업의 가치가 더 오를 것인가, 혹은 공모가 대비 80% 이상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한 번은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많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중공업에 대해 공부하시면서 투자자분들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1985년부터 현재까지 세계 선박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조선업 대표 기업입니다. 선종과 크기 불문하고 모든 종류의 선박을 설계, 제조, 판매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며 선박의 심장인 엔진 기술을 내재화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기도 하죠. 2020년 기준 글로벌 LNG, LPG 운반선, 탱커선 수주량 중 75%가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대중공업이 주도해서 차세대 선박 트렌드인 친환경에 발맞추어 탄소 배출이 최소 제로화가 가능한 LNG, LPG 연료 추진선, 메탄올,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 수소 연료 추진선 등 선박 관련 미래 기술을 리드하고 있기도 한 대단한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07년 글로벌 해운사들의 선박 주문량이 정점을 찍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등 경기가 조금씩 침체되기 시작하면서 선박 수주량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더불어 경기는 계속 침체되는데 2007년까지 발주받은 선박이 약 20년 동안 운행하게 되면서 선박 운임이 계속 최저점을 찍는 등 장기적인 불황기를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운사들이 소극적으로 선박을 건조하려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조선사들이 선박을 수주받지 못하는 상황이 약 10여 년간 지속되자 전세계 211개였던 조선사들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고, 전세계 약 44개의 조선사들만이 끝끝내 버티고 살아남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조선업계가 구조조정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중 현대중공업은 이 시련을 버틴 44개의 기업 중 하나인 것입니다. 한편 2018년도부터 서서히 선박의 황산화물 배출, 해양 오염, 탄소 배출 등 선박을 이용한 산업들의 친환경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에서는 2020년, 2025년 각각 IMO 2020, IMO 2025라는 규제 항목을 신설하면서 선박 평형수로 인한 해양 오염, 중진류 사용으로 인한 토지 및 대기 오염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0년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친환경 기조는 전 세계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IMO는 이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IMO 2025 항목으로서 선박의 탄소 배출 제로화에 대해 강력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 선주사들은 항구에 배를 입항시키려면 환경 규제를 잘 지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선박을 친환경화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황산화물을 걸러낼 수 있는 스크러버 설치, 두 번째로는 저유황 연료를 사용하거나 연료를 덜 쓰도록 낮은 속력으로 달리는 것, 마지막으로 선박을 LNG, 수소, 메탄올 같은 친환경 연료를 쓰는 선박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비용은 적게 들지만 선박을 몇 년 더 이용할 수 있는 임시 방책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방법은 선박을 새롭게 건조하면서 약 20년간 안정적으로 선박을 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동안 10년간의 해운업계의 불황기가 닥치면서 노후 선박을 조기 폐선하거나 업력이 20년이 넘은 선박을 최대한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즉 현재 글로벌 선박들의 나이가 내구연한 가까이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형 선단을 운영하는 글로벌 해운기업, 에너지 연료 운송기업들은 세 번째 선택인 친환경 선박 교체를 통해 친환경 규제를 이겨내고 선박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선택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중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의 3대 조선사들이 오래전부터 조선해양부문 시장 점유율, 기술력 1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창립 시절부터 약 2,200척의 대형 및 초대형 선박을 건조한 경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1987년부터 기존 지배자인 일본을 앞지르고 LNG, LPG 운반선, 액체 화물 운반선, 탱커선 등 새로운 고부가가치 선종의 연구와 친환경 연료 시스템, 해수 오염 방지 기술을 꾸준하게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 해양 기술적 측면에서도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생산 설비 면에서도 전 세계 최대 도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만 기준으로 보면 도크 9개, 면적은 합산해서 282만 평 수준입니다. 면적이 넓고 도크가 많을수록 초대형 선박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같이 선주들의 친환경 선박 건조 니즈가 높을 때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힘센 브랜드 엔진으로서 친환경 연료 엔진의 메인 기술을 확보하여 핵심 부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능력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LNG, DF, 디젤가스 이중연료 엔진, LNG, LPG 이중연료 엔진을 개발하고 이를 글로벌 1위 시장 점유율을 가진 현대중공업그룹 3사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에게 안정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LNG 연료 추진 엔진 원천 기술을 가진 기업은 두 곳입니다. 2020년 기준 만사의 ME-GI 엔진이 약 46.2%, 윈GD사의 XDF 엔진이 45.2%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 기술을 현대중공업이 매출액의 5에서 7% 정도의 로열티를 주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기술사 입장에서도 글로벌 1위 수요처를 가지고 있는 현대중공업에게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 기술이 까다롭기도 해서 기술력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제조할 수 있는 시장 진입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현대중공업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자가 거의 없다라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이렇듯 차별화된 기술력과 품질을 보유하고 유일하다시피 한 친환경 선박 건조 양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현대중공업밖에는 없습니다. 글로벌 선주사들이 현대중공업과 관련 계열사들에게 선박 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마련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이미 2023년까지 주문받을 수 있는 양이 모두 마감되었으며 2024년 주문분도 마감 임박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쟁사인 일본, 중국 조선 기업들은 친환경 선박 수주량이 전체 수주량의 10% 미만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친환경 선박에 대한 자체 기술력, 노하우를 보유한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과 중국의 친환경 선박 기술은 거의 제로에 가깝고 오히려 비조선 국가인 유럽, 미주 지역에서 친환경 선박 설계, 설비 기술을 뒤쫓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만큼의 납기 신뢰도,
친환경 기술력을 확실하게 보유한 기업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부분입니다. 기술 전문가가 진단하는 한중일 기술 격차는 약 5년에서 10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 현대중공업이 꾸준하게 이 조선업계를 리드하는 기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선박을 제조할 때 들어가는 필수 재료인 철강 후판 가격이 2020년 대비 100% 가까이 인상되어 원가가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2분기 현대중공업이 원료비를 회계장부에 반영하면서 실적이 매우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2분기에 인상된 철강 원료 비용을 미리 반영하여 미래의 리스크를 해지한 부분도 있고, 현재 철강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당분간은 안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에 원료비 인상이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지금은 선박의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는 많은 상황입니다. 조선사가 선주들에게 후판 상승에 따른 선박 가격 인상을 협상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이미 후판 가격의 상승분 이상으로 선가를 인상했다는 IR 담당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수주잔고가 많은 LNG 운반선의 단가는 약 4%, 컨테이너선은 무려 18%의 단가 인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앞으로도 10월 카타르의 LNG 운반선 수주 이슈 등이 기다리고 있고, 원유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추가 수주 가능성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규 수주 선박은 더 높은 선가로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철강제 가격 인상분 이상의 마진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장기적으로 2년에서 5년까지는 선박의 수주가 꾸준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본격적으로 수주한 선박이 납품되어 자금이 들어올 때부터는 실적이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미리 기대감을 가져보시고 조정을 거치는 가격대에서는 투자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시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